달러, 한국 돈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저는 바꾸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올해 지금 경기 침체 전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 확률도 아주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하반기에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환율이 미쳤습니다. 이 1,490원 선까지 치솟았고요. 이제는 1,500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하루 만에 40원이 움직여지는 정말 이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뭐 부동산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네. 주 내용이 부동산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환율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다루게 된 이유. 네. 그만큼 중요해서죠.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5년은 2008년과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금융위기. 금리위기 있었죠. 네. 그리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 금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도 금리 인하를 했었고. 네. 근데 지금 또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환율 차트를 한번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완전히 환율이 그냥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뛰어는 이 말을 하려고 네, 했죠. 그렇죠. 제가 네. 차마 방송이라 그런 내가 말을 했어요, 못했는데. 대신. 네. 이미지를 관리하시라고 제가.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리치고를 만든 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치고의 다양한 이런 유료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도 한 달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자, 이게 이제 보시면 환율이 요때도 이제 보세요. 요때도 완전히 낮을 때는 143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종가는 1458원에 끝났고요. 예, 그리고 거의 이제 1490원 선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또 보세요. 4월 9일에는 1486원에서 1446원, 무려 40원이 변동. 그리고 지금 방송 찍는 날짜가 4월 10일인데 네. 오늘 또 떨어졌다가 오늘 또 좀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변동폭이 뭐 지금 뭐 환율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증시도, 완전 그냥 뭐 맞아요. 하루하루 그냥 그런 관세 이런 이야기에 따라서 미친 듯이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40원의 유동이 하루 만에 친다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정말 굉장히 많은 이례적이죠.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지금 많이 상황이 불안정하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 이 고환율이 된 이유, 뭐 어떤 데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이제 네.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환율의 움직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한 30년 정도의 달러원 환율 차트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을 때 있죠. 요때 한 번, 요때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한 번 네 번 나왔고,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렇게 뭔가 요때는 이제 IMF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IMF나 그다음 요때는 닷컴버블 꺼졌을 때고요. 그다음에 금리 위기 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뭔가 위기가 왔을 때만 환율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내렸습니다.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2020년 초를 바닥으로 지금 환율이요 21년, 22년, 23년, 24년 4년째 계속 우상향 하고 있죠.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세상의 판이 금융시장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돈의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지금 한국 돈의 파워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무리한 관세 정책을 지금 펼치다 보니까 네. 환율이 지금 완전히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80원은요 무려 16년 만에 금리 위기 터지고 나서 지금 처음인 거예요.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다?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원화 가치가 점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해석은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네. 사실 뭐 1,500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1,500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1,500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1,600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뭐 최소한 1,600원 정도는 갈 거다. 그렇게까지 최소한. 그게 최소예요? 네, 최소한. 와. 그래서 이번에는 뭐 1,700원, 1,800원 정도도 저는 갈 수 있다. 크게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위기 때만 치솟던 달러원 환율이 왜 21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출렁출렁하면서 우상향을 하고요. 4년째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요, 처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때, 요 기간이 96년부터 97년입니다. 딱 2년이에요. 네. 요때는 뭐 잠깐 몇 달이고, 이때도 한 1년 정도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어때요? 21년부터 지금 4년째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출렁출렁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뭘로 보시나요? 첫째는 뭐냐? 한국 사람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 인구가 언제부터 줄어드느냐? 2021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국 돈을 쓰는 사람이 느는 걸까요? 주는 걸까요? 당연히 주는 거죠. 주는 거죠. 네. 자, 그럼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국 돈에 대한 파워가 생겨요, 안 생겨요? 가치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네. 일단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어때요?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 네.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이 추이가 앞으로 바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감소될 텐데. 한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기존의 이 달러원 환율이 움직이던 이 패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 달러원 환율은 위기 때만 오르는 거야. 이게 땡 틀렸다라는 겁니다. 뭐다? 앞으로 달러원 환율은 출렁출렁하면서 앞으로 몇십 년을 우상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전 세상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기존의 흐름을 예측하고 향후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안 보시는 되는 거네요. 거죠. 아니, 한국 돈을 쓸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한국 경제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한국 돈에 대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꾸 공장을 해외에 짓습니다. 이제 한국에 앉아요. 바이든 시대 때부터 뭐예요? 공장 미국에 져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공장들을 한국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짓고 있어요? 미국에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더욱 가속화될 확률이 높은 거죠.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미친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공장이 미국에 져라. 너 관세 내기 싫지? 핵심은 이겁니다. 관세 내기 싫지? 미국에 공장 져. 그럼 관세 없어. 이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자리를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 자국의 지역이 안 들어가 그렇죠.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일자리를 미국에 지으면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생겨야 될 일자리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 생기는 거죠. 미국에 생기는 거죠. 자, 네. 한국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미국에 생기면 한국 돈의 파워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니, 일자리가 생기면서 경제가 활력 있고 이래야 한국 돈의 파워가 생기는데 네. 일자리도 자꾸 해외로 떠나. 그럼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자,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미국에 공장 지어서 물건 팔아요? 그러면 그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바꾸겠죠. 안 바꾸죠. 네, 바꿀 이유가 없죠. 그게 또 원화에 대한 수요를 또 감소시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한국에 공장이 있다. 그럼 물건 팔아서 달러로 받은 돈 한국 돈을 환전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뭐 2025년에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자체를 떠나서 이제는 뭐냐면 달러, 한국 돈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저는 바꾸셔야 된다. 왜냐면 지금 차트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시고 네. 이 달러 환율을 보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올해 지금 경기 침체 전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 확률도 아주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하반기에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은 상당폭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와. 그것이 뭐다? 바로 부동산 시장을 무너지게 하는 매우 강력한 트리거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올해 하반기 다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달러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달러가 1,500원 이상 올라간다. 진짜 이제 이거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여기에는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달러. 둘째 뭐예요? 금. 달러랑 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 올랐잖아요. 계속 올랐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판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달러에 대한 움직임은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향후에 좀 달러의 강세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들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 또 하나의 좀 불을 지른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출렁이었던 이유들이 좀 관세의 영향이 컸나요? 네. 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이나 네. 주식시장이나 뭐 채권시장, 그 다음에 이 환율시장이 굉장히 요동이 심했거든요. 좀 심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냐? 바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 골프 치셨던 트럼프. 네. 지금 뭐 주가 폭락하는데 주말에 명예롭게, 맞아요. 본인은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진짜, 네. 진짜 웬만한 깡따구 아니고서는 그러기 그렇죠. 쉽지 않은데. 네. 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2일에 기본관세 10%, 국가별 최고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5일에 대부분 국가에 10% 하겠다. 그 다음 관세 상호정책 9일 시행되면 환율 상승이 이끌었고요. 또 4일에는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또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때 이제 이게 선고가 되면서 환율이 30원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네. 이날 저는 환율 샀습니다. 달러 샀어요. 어우, 땡큐 하면서. 줍줍하셨네요. 네. 그래서 1430원대 초반에 이때 매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또 7일에 환율이 또 1480원. 바로 얼마 전까지는 1486원까지 거의 1490원까지 올라가면서 진짜 막 난리가 났는데 네. 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 때리니까 중국이 반발했잖아요. 네.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할 거야. 라고 중국이 반발했죠? 맞대응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야, 그러면은 나 중국 너만 빼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겠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주가가 나스닥이 12% 넘게 급등하고 네. 네, 환율이 또 폭락하고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또 참 이례적이었던 게 이번에 그 환율이 유독 야간장에서 많이 급등을 했어요. 네. 보통 그럴 때 의미가 있잖아요. 야간장이 이렇게 많이 급등한 이유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야간장에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뭐냐? 네. 트럼프,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시간 이거 밤낮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야간 시장의 환율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외환 시장이 이제 전면 개방이 됐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환율의 변동성을 훨씬 더 심하게 벌어질 수 있는 판을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정말 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부가 이제 개입하기 어렵죠. 낮 시간에는 한국 시간 낮 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드러나는 진짜 환율. 그래서 낮에 억눌려 있다가 지금 상승 압력이 폭발하면서 외국 이탈, 불안 신이 반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동성이 얕은 이 틈새를 노려서 이게 환율이 움직임이 좀 왜곡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오르냐보다 얼마나 자주 출렁이는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혹시라도 외환 시장에서 딜러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요즘 하루하루가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헬스하실걸요? 뭐 미친 듯이 올랐다가 또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지금 또 어제 나스닥이 네. 12% 오르는데 지금 제가 장외 시장을 보니까
나스닥이 또 마이너스 2.75%, 거의 지금 마이너스 3% 지금 가까이 또 지금 하락하고 있고, 환율도 오늘 네. 지금 장 초반부터 시작 19원 올라가지고 1,465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금 나스닥이 10원 폭등하면서 환율이 훅 떠졌는데, 지금 장외 시장이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예, 지금 1,465원까지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그 해외에 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자실 것 같아요. 잠못 코인도 자요. 아닌데도 계속 그죠? 그렇죠. 하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출렁인다라는 거는 뭔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는 됐지만, 네. 중요한 건 뭐예요? 관세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유예한 거잖아요. 유예한다. 그러니까 또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렇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보고요. 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오는데, 뭐 네. 금리 인하를 하면 네. 그럼 환율이 조금 더 네.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와요. 네. 뉴스를 보면. 근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완전 이번에는 그러니까 평상시 그러니까 뭔가 지금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은 네.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기존의 흐름과 보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은 무려 17년 만에 2008년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17년 만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가 2008년을 복기를 해보죠. 자, 2008년에 미국의 금리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금리 떨어졌죠. 네, 한국도 떨어졌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환율 차트 볼까요? 2008년은 어떻게 됐는지? 2007년, 여기 2008년이거든요. 환율 어떻게 됐어요? 2008년에. 올랐네요. 그냥 오른 많이 게 아니죠. 올랐네. 이건 폭등이죠, 네. 폭등. 자, 여러분들,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좀 하면은 뭐 환율이 안정되지 않겠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국이 B컷 금리를 했다라는 거는 B컷 금리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금리 인하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한국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한국 돈에 대한 이 달러의 파악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네.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환율 얘기는 제가 계속 하면서 우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달러는 계속 모으라고 하셨어요. 모아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고 네. 지금까지는 누구 말에 맞았죠? 제 말에 맞았죠. 뭐 환율 다시 떨어진다 이런 전문가들도 많았지만 결국 환율이 지금 계속 우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한국 경제 지금 지표들이 거의 사상 최악의 지표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 네. 한국 돈이요 강세를 보일 이유를 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달러로 분산 투자 해놓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거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반기에 정말 위태한 일이 생긴다라면 우리 상상 이상으로 환율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이 아니라 1,600원까지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잠깐 생각난 김에 제가 광고 하나 잠깐 하면은 네. 제가 19일날 그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강의 하는 게 있습니다. 4월 19일 날요. 네. 네. 4월 19일날. 네. 그래서 이 영상 댓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자, 그래서 자세한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왜냐면 이제 제가 모든 걸 제가 다 그냥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는 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전망 강의를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19일 날 진행이 됐고요.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밑에 또 댓글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저 리플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환율도 그렇고요, 금리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지금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증거일 것 같은데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위험한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수익보다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